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무라 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2020년 반도체 역사상 최고의 해가 온다. 와,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전망을 내놓은 건지 지금부터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분석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꿈틀거리는 거, 이게 그냥 늘 있던 사이클에 따른 반짝 회복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호황의 시작일까요? 노무라는요, 아주 단호하게 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삼중 슈퍼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메모리 반도체의 세 기둥, 그러니까 D램, 낸드,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HBM, 이 세 가지가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합주처럼 2026년에 동시에 빵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보통은 하나가 좋으면 다른 건 좀 잠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거대한 파도가 왜 시작되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최대 수혜주와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반도체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이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내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바다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산업은 이 경제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나 마찬가지니까요. 노무라가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2026년 배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국 경제는 2.5%라는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고 슬슬 금리도 내릴 테니 빅테크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훨씬 좋아지겠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AI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들이 서버 투자를 무려 20에서 30%나 늘릴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판이 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산업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AI 붐은 챗 GPT 같은 거대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에 집중됐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똑똑해진 AI를 우리가 쓰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로 무게중심이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추론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이나 빠른 낸드 같은 다양한 반도체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중 슈퍼사이클의 핵심이죠. 수요가 왜,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D램, 낸드, HBM 이 세 시장이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보죠. 노무라 보고서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바로 이 수요의 이중공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쓰나미가 되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파도는 식을 줄 모르는 AI 서버 수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 그동안 AI 때문에 미뤄뒀던 일반 서버를 바꿔야 하는 교체 수요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수요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2026년에 한꺼번에 덮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D램 시장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반도체 회사들은 당연히 돈이 되는 HBM을 만드는데 모든 생산 라인에 집중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HBM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 웨이퍼가 일반 D램보다 두세 배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일반 서버나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 수요는 터지는데 만들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랫동안 메모리 업계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낸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맨날 공급 과잉에 가격 경쟁에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런데 노무라는 바로 이 미운 오리가 2026년에는 아주 화려한 백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열쇠는 바로 ESD,
기업용 SSD입니다. AI 서비스가 쏟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옛날 하드디스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전기도 덜 먹는 eSSD로 다들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수요가 2026년에 무려 100%, 그러니까 2배가 뛴다는 거예요. 낸드 시장에 드디어 구원투수가 등판한 셈이죠.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인 HBM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2026년에는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HBM4 시대로 넘어갑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 HBM4 양산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큰 손들이 자기들 칩에 딱 맞는 맞춤형 HBM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얼마나 터져나가는지에 대한 얘기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공장에서 막 찍어내면 가격은 안 오르잖아요. 근데 노무라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급은 절대로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요. 노무라는 이 상황을 공급의 불가능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건 그냥 공급이 좀 모자라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물리적으로 공급을 늘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불가능을 하냐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도체 공장, 즉 홑 하나를 짓는데 땅 파고 건물 올리고 그 안에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 만들고 장비 들여놓고 테스트까지 하려면 최소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삽을 뜬다고 해도 2027년 중반에나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026년까지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할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술 발전의 역설이라는 문제까지 있어요.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최신 반도체 공정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오히려 같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양이 줄어들어요. 노무라는 최신 공정으로 바꾸면 생산 능력이 오히려 10에서 15%나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벽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수요는 터지고 공급은 꽉 막혔다. 이 엄청난 기회의 과실은 과연 누가 다 가져가게 될까요?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노무라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어쩌면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2027년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무려 128조 원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절대 황제, 대만의 TSMC마저 넘어설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AI 시대의 돈이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인 메모리에서 나온다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근거로 노무라가 제시한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목표 주가는 바로 84만 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근거는 바로 프레임의 전환에 있습니다. 과거의 SK 하이닉스는 경기가 좋으면 올랐다가 나쁘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순환주였다면 이제는 HBM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인 PBR 목표치도 과거의 1.7배 수준에서 2.5배로 크게 올려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4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램, 낸드, HBM 세 바퀴가 함께 굴러간다. 둘째, 공장 부족으로 인한 공급 제약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진다. 셋째, 그래서 가격 P와 판매량 Q가 동시에 오르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상황이 온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서 SK 하이닉스가 산업의 왕좌에 도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내리는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산업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클린룸 부족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와 수요의 이중 공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이 2가지가 바로 이번 사이클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노무라의 보고서는 2026년이 그냥 좀 좋은 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담한 예측이 현실이 될지 우리 함께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네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